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너무나 평화도 그렇고 뭐 전쟁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부터 해서 경제 문제, 민생, 물가 그리고 지금 정치 상황까지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난 대통령이 지금 있으니까 네네네. 다 답답해하시고 너무나 뭐 속상해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지금 특히 윤석열 정권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도 전혀 뭐 해결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네.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것 같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혀 국민들의 이제 접점을 찾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역할을 더 많이 바라고 계시고 민주당이 더 잘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의 이제 변화 가능성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권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뭐 생각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네.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가 어렵죠. 집권 초기에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어떤 사회 개혁의 로드맵을 짜고 그거를 하나하나 이뤄서 제도 개선과 행정력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 때 네. 그런 실력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인정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냥 정적 죽이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기분 나쁜 목소리 낸다는 언론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뭐 그런 모습뿐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분들은 기본적인 시각이 이게 정치도 전문직이거든요. 네. 전문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마치 그 당의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당직자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대표를 그렇게 막 바꿔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준석, 김기현.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상명하복. 네. 뭐 검사들이 뭐 예를 들면 군대나 공무원 조직에서 까라면 까. 약간 그런 문화 속에서 정당으로 윽박지르고 네. 행정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니 뭐 이게 잘 될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권 초기에도 안 됐는데 총선 이후에도 되기가 많이 어렵고 제 생각에는 이 총선에서 확실히 야당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시고 네. 그 힘을 가지고 좀 어떤 윤석열 정권의 그런 어떤 변화된 모습을 꾀해야지 이대로 더 윤석열 정권에 힘을 실어주면 정말 나라가 거덜나는 정말 내 삶이 망가지는 네. 그러한 아주 우려스러운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사과하면 된다. 아니면 뭐 이 디올백이 국고로 이제 기속이 된 거기 때문에 반환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렇게 국민들의 생각과 감정과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예.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점. 그래서 이번 총선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예,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예. 심판하지 않으면 네. 정말 국민 여러분의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겠다. 저희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이전 예. 문제 같은 예. 거나 이런 만약에 그런 어떤 그 공직자가 그런 디올백 같은 걸 받았을 때 그냥 사과하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네. 예, 그걸 영상으로 다 찍혀 있는데 뭐 공작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례가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서로 디올백 사서 주고받으면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럼 김건희 여사 때문에 우리 사회에 그런 그 김영란법이라는 게요 사실 우리 사회를 굉장히 발전시켰거든요. 김영란법 되기 전까지는 네. 국회 의원실에도 선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짜잘한 선물들이 김영란법 생기고 나서 싹 없어졌거든요. 그래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디올백은 서로 주고받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회를 우리가 용인할 것이냐, 부정부패한 사회를. 예? 그렇네. 카톡으로 선물 사진 보여주고. 예, 그거 보여주면 예, 그 방식.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시스템을 아주 후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고 이번 네. 총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은 심판할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심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지호 부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 갑에 네네. 출마 선언까지 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 정권을 만든 안철수 의원과 맞붙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 분위기 이건 좀 어떠세요? 출마 선언한 다음에 지역 분위기 뭐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아직 제가 네. 출마 선언만 하고 아직 못 사실은 가셨군요. 출마 선언은 이제 갑자기 하게 됐고 네. 이제 제 후배 중에 제 바로 밑에 있는 후배가 윤용조 일정 부국장이랑 네. 그다음에 모경종 예, 차장이 예. 있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출사를 하시겠다고 저보다 먼저 나갔어요. 저보다 먼저 나가서 지금 엄청 뛰고 있는데 네. 좀 오마이 TV에도 꼭 출연시켜 주십시오.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분들이 이제 나가면서 제가 좀 실무에 좀 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설 전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주말하고 저녁 때 지역 인사들한테 인사드리고 하는데 네. 느낌은 좀 놀라워하시고 두 번째로는 반가워하시고 세 번째는 도와주겠다. 그런 그래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역시 뭐 올해 이제 지역에 있었으니까 네네. 그 부분이 장점일 수도 있고 네네. 또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도 오래됐으니까요. 네네. 몇 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부터 뭐 그때는 좀 민원인으로 민원인으로. 집단 민원인으로 네. 만났지만 뭐 그때부터니까 뭐 이제 14년, 뭐 15년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 인연과 또 이번에 당 대표 테러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왔다는 거 아마 국민들 좀 아시고 계실 거예요. 뭐, 고비마다. 그 어떤 중요한 역할보다는 좀 지지자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나 가족들이 정말 힘든 점이 많습니다. 네. 그 당에서 업무, 그다음에 재판, 그다음에 수사,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으로서 저걸 버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스트레스와 압력 막 이런 게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자기보다는 날라오는 화살을 저도 좀 같이 맞고 같이 싸우고 같이 목소리 내고 싶어서 출마한 거니까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댕 TV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이 사람은 누구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이라서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입니다. 네. 뭐 사무실에서 업무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네네. 결국 뭐 전면에 나서기는 네네네.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누구지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마 저희 방송 처음부터 또 쭉 보시면은 예. 이 사람이구나 예, 예.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이 정치 신인의 어려움 이게 저희 댓글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 다른 방송에도 나오고 계시고 네네네.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제 오마이 TV에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예. 끝으로 이 사람은 누구지?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이 사람 저는 바로 누굽니다라고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소개 멘트, 자기소개 시간을 좀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번에 경기 분당갑에 출마하는 김지호라고 합니다. 예, 현재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 상근 부위원장,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을 살리고 분당을 살리고 이재명 대표와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 꼭 같이 심판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